당신의 업을 위한 방송 업앤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혜민 PD입니다. 와, 너도 인사할래? 네, 저는 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제가 유튜버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의 방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혼자 조명 설치하고 뭐 카메라 세팅하고 네. 방송은 원래 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 유튜버니까요. 그냥 저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언론인으로 또 직장인으로 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얻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 말하기 글쓰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관한 이야기 또 해볼 텐데요. 인간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질문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는 동안 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우당탕 소리가 나도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이건 유튜브니까요. 자, 질문은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질문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아주 친상 정보에 대한 질문부터 아주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죠. 네. 그래서 질문은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야지 잘못 던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막 훅 들어오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예의 없는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단점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건 던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혹은 그 관계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갈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나? 빠밤. 스몰 토크로 그 질문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몰 토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스몰 토크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뭐 굉장히 막 거시적인 담론이나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요. 당신 취미가 뭐예요? 요즘 무슨 영화 보세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일상의 질문들. 그런 질문들로 이루어진 대화를 우리가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몰 토크를 잘 못합니다. 일전에 제가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스몰 토크를 제일 못하는 게 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 만나도 뭐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스몰 토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데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어떤 운동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또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스몰 토크가 넘쳐나야 일상 가운데 대화가 넘쳐나고요. 이 스몰 토크를 잘 하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이때 이 질문들은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할 때 던지는 질문들은요, 생각이나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그냥 정보 위주의 질문이 좋습니다. 너 고양이 키우고 있니? 응, 나 고양이 키워. 그래? 어떤 고양이 키워? 나 러시안 블루 키워. 니네 고양이 이름이 뭐야? 우리 고양이 이름은 콩이야. 고양이 키우는데 안 힘들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일할 때 방해하는 거 빼고, 네. 이런 식의, 얘가 안 내려가네요. 네, 이런 식의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너 그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 최근 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 굳이 그런 질문으로 만남을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보다는 가벼운 생각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정보 위주의 질문들을 던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죠. 두 번째, 빠밤.
대상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늘 만날 때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군가 관계를 시작하고 맺는 건요, 저는 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고, 궁금해하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 나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준비해 간다면 그 만남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쉽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깊게 처음에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콩이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콩이에게 묻고 싶네요. 왜 이렇게 저를 방해하는지. 이건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스몰 토크는 하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에 관한 질문 3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들을 만날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20대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뭐 남녀 20대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뭐 대학에 다니든 대학에 다니지 않든, 취준생이든 회사를 다니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젊은이들에게 던질 수 있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어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유튜브 보세요는 당신의 관심사가 뭐가 있으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행 유튜브를 봐요. 여행에 관심이 있구나. 자기계발 유튜브를 봐요. 이 사람은 요즘에 뭔가 본인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마음 돌봄에 대해서 본다면은 요즘 이런 마음이나 심리에 관심이 많구나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질문으로 그 사람과 굉장히 다양한 대화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무슨 콘텐츠 좋아하세요? 콘텐츠의 세상입니다. 앱도 있죠. 웹드라마도 있죠. 뭐 다양한 OTT 있죠. 소설 있죠. 만화 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SNS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한 질문을 또 나눕니다. 한 이 질문 2가지 정도는 정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을 알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깊게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0대 청년들이라면 공통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대부분은 있다고 대답합니다. 네. 너는 뭘 잠시 끊어갈게요. 흥이야, 너 거기서 뭐해? 엄마 방해하는 건 방해하지 마. 너 이리 와. 아니야. 안 돼. 너 이리 와. 안 되겠어. 너는 잠깐만 가 있어. 거기 잠깐만 가 있어? 왜? 안 내려가? 네, 결국 콩이는 분리 조치됐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요즘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준비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의 대답에 따라 또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고요. 혹시 저는 준비하는 거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야기가 끊길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그럼 어떤 사람은 준비 정말 해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무기력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묻다 보면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너 요즘 뭐하니? 이게 아니고요. 너 요즘 유튜브 뭐 봐? 좋아하는 콘텐츠는 뭐야? 요즘 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확 지퍼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 단추를 이렇게 채워가듯이 질문을 던진다면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스몰 토크로 대화를 시작하시고요. 2번째 스몰 토크 후에 그 대상을 에게 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한 질문 3가지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저는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은 태도와 성의라고 생각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고민하면 대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질 때 이 태도, 가장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시선 맞추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시선을 계속 맞추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제 눈빛에 담아 지금 쏘고 있거든요.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저를 만나시는 거지만 저랑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지금 시선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막 카메라로 몇 번을 맞춰봤어요. 조명도 왔다 갔다 해보고 어떤 게 예쁘게 나오는 거지?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도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시선 맞추기 잘하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시선 맞추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질문할 때,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때 가장 기본은 이 시선 맞추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할 때 이 톤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혹은 내가 발표자로서 아니면 뭐 발표를 듣는 사람으로서 던지는 질문의 톤과 속도와 인간관계에서의 톤과 속도는 좀 다릅니다. 저도 방송을 진행할 때와 이 유튜브를 진행할 때 톤과 속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오히려 방송할 때는 조금 톤이 더 좀 무겁고요. 지금은 제 원래 말투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좀 더 힘을 빼볼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평소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질 때보다 톤을 조그만 톤 낮추시면 좋고요. 속도도 원래 내가 말하는 것보다 0.5배 정도로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너와의 만남에 내가 더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나는 여유를 가지고 너와 오늘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라는 걸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할 때는 평소 본인의 속도와 톤보다는 힘을 조금 한 0.5배 정도 뺀 그 속도와 톤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청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경청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을 위한 방송 업앤업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